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5일 화요일이고요. 네, 목요일 방송입니다. 무료 방송. 무료 방송이 이번 주에 마지막 무료 방송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화요일이죠. 네, 목요일이 아니고 화요일. 네. 9월 15일 화요일. 왜 목요일이라 그랬지? 빨리 주말이 왔으면 싶었나 봐. 네. 화요일 무료 방송이고요. 마지막 네, 무방입니다. 원래 목요일 날 있었던 방송이 이제 옮겨갔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제 저녁 방송이 마지막이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 네, 장중 방송, 그다음에 금요일 날 장중 방송 있죠? 그러니까 방송 시간표는 여러분들이 88TV에 가시면은 네, 시간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성투사가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꼭 그 방송을 네, 방송 시간표 참고하셔가지고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녁 방송은 네, 이번 주에는 오늘이 마지막이야. 네. 자,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요. 단풍이 자식이 뒤에 이거 지금 이거를 건드려 가지고 이게 그 저 뭐라 그러지? 저거를 저 잊어버렸네. 네. 카 뭐라 그러지? 뒤에 이렇게 뒤에 날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아무튼 영어라서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옛날에 되게 잘했는데 크로마 그죠? 크로마가 네. 지금 잘 안 되죠. 여기 지금 줄이 막 보이죠? 네, 시커멓게. 네. 단풍이 놈이 아까 건드렸어. 자, 출석 먼저 부를게요. 오케이님 어서 오시고요. 청가람님, 모수아님 반갑습니다. 하얀 우유님, 지선화팅님, 류미리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복 받으시고요. 네, 게스트분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명숙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보리님 오늘은 지각을 안 하셨어. 좋았어. 네, 지각 안 한 사람 예뻐요. 네, 건물주 대구파님 어서 오시고요. 수담penguin님 반갑습니다. 비가 와요. 여긴 비 안 오죠. 네, 네, 비 오는 날은 또 따뜻한 거 한 잔 드시고요. 비 오는 날에는 옛날엔 이제 날씨 좀 쌀쌀해지면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 저는 술은 잘 못 먹지만은 즐겨 먹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따뜻한 정종 사케지 사케 일본 술이라서 뭐 최근에 안 먹긴 했는데 네, 따뜻하게 데운 그 사케에다가 네 오돌뼈 네그 잊을 수가 없네. 추운 겨울만 되면 항상 그게 생각나요. 그때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네 아무튼 네 비 오는 날은 또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네 박윤아님 어서 오세요. 산들산들 가을바람 너무 좋아요.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네 MNS님 네탑 강의 그렇죠. 우린 또 탑 클래스 아니면 강의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오늘도 재밌는 강의 해드리겠습니다. 소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뻐요. 네. 자, 수담penguin님, 하하하하. 맛있는 거 드세요. 네. 배명선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맞습니다. 수고하고 있어요. 나 오늘 수고하는 날이야. 네, 어서오세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인사해 드릴게요. 풍님 부자님, 대전풍우님, 네, 하얀 우유님, 만개꽃님, 네, 아까 인사해 드렸던 것 같은 분도 계시네요. 네, 어서오세요. 네, 줄리아 로버트님, 어서오세요. 아유, 여기는 진짜 뭐라 그럴까요? 국내 연예인도 많고요. 해외 쪽. 쫄리님 오늘 안 오셨어? 네, 쫄리님도 있죠. 네, 이제 줄리아 로버츠님도 나서. 그리고 이제 남자들 쪽에서 좀 들어오세요. 네, 그런 분들 좀 기다릴게요. 네, HC 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HC님은 잘 못 봤는데, 네, 처음 뵙나요? 네, 처음 오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자, 좋아요.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네,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죠? 지금 6만 1,000원.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거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 얘를 지금은 사야 됩니까? 뭐 그런 얘기. 그런 얘기들 좀 해드릴 거예요.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간다 이거죠. 계속 올라간다. 네. 어쩔까요? 어쩔까? 이거 어디 사투리까? 어쩔까? 네. 전라도 사투리인가? 네. 어쩔까? 그 얘기 해드릴 거고요. 네. 오노님, 처음 봬요? 처음 뵙습니다. 네. 우리 잊어버리는 것 같다. 네. 하도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네. 전라도에요. 네. 그렇구만이라. 자, 그 다음에, 제가 사투리는 잘 못해요. 나, 이렇게 보여도 서울 사람이거든요. 네.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서울로 안 보죠. 가끔씩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을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 동남아 쪽, 네, 그쪽을 보는 사람도 좀 있는데 동남아 쪽은 너무 심했어. 근데 동남아 사람들이 좀 미남이야. 아시죠? 자, 그 다음에요. 네, 많이 오른 종목. 많이 오른 종목들. 오늘 변동성이 좀 있었죠? 변동성이 있었다 이거야. 뭐예요? 자동차. 네. 요것도 한번 오늘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 질문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같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텐션이 조금 업되어 있으니까요. 질문 많이 하세요. 나 오늘 기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분 좋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질문하시면, 네. 빠짐없이 답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간다 이거야. 시장이 되게 좋아요. 시장이 굉장히 좋거든요. 외국인 매수가 일단 들어왔어요. 첫 번째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 매수. 외국인 매수가 일단은 너무 좋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때마다 삼성전자 대형주들 이런 움직임들은 계속적으로 좋게 나올 거예요. 아, 일본인으로도 보시는 분도 있구나. 소피님, 진짜 그렇게요? 모시모시? 네, 이렇게. 네. 일본 이름 하니까 그거 생각나죠? 아재 개그 중에 그 일본 수도국장 이름 무라카와 쓰지마 이런 거. 네, 미안해요. 아, 그렇구나. 일본에 가셨을 때 일본인이 길을 물어봤었고, 저는 중국인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중국 사람이 저한테 길막 물어보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약간 통하는 게 좀 있다, 그죠? 네. 자, 어쨌든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때 왜 삼성전자가 올라갈까요? 네.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 삼성전자는 내려가요. 근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 삼성전자는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 이거는 비중이 많아서요. 비중이 많아서. 네. 비중이 많아서. 사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주식을 살 때는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거 먼저 사잖아요. 왜냐면 익숙하고 잘 알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삼성전자는 다 안단 말이에요. 쌈송. 네, 쌈송 뭐 일렉트로? 네, 하여튼 삼성전자. 네. 영어인데 다 알아들어. 삼성전자. 네. 그렇게 하겠지 뭐. 삼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글로벌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단 삼성전자를 먼저 사고 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 네, 기본적으로 사고 보죠. 현대차 이런 거 다 사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때는 기본적으로 대형주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시총이 큰 종목들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아는 기업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을 먼저 매수를 하게 되죠.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중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자금을 집행할 때는 무조건 삼성전자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수급을 딱 이렇게 봐요. 이제 딱 보고 있다가 외국인 매수 들어오네. 그럼 오늘 삼성전자 올라가는 날이야. 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기가 좋아진다. 사실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판단하기 좀 그렇고요. 기술주들의 반등이었죠.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의 반등이 있었어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가 12% 올라갔죠. 그 다음에 애플도 올라갔고요. 네, 기술주들이 이제 올라갔어요. 기술주들이 올라가면서 어떤 느낌을 줬냐면 우리 진정했어요. 네, 우리 이제 그 패닉에서 이제 좀 벗어났어요. 이런 거 이런 느낌을 좀 갖게 됐단 말이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네, 어떤 종목을 진단해 주세요라고 해주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참새방학과님. 네, 종목 이름을 노출하시면 제가 종목 진단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잘 고민하셔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나가다가 지난번에 한번 진단해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도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추세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본전은 챙겨라 뭐 그런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종목 이름이 나오면 진단을 못 해드립니다. 미안해요. 지난번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게 되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기술주잖아요.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괜찮겠냐라는 느낌도 좀 있어요. 얘네들 계속 올라가도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삼성전자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때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밑바닥 기어 올라갈 때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단에다가 대고서 그냥 매수만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상단에다 대고 매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추세를 형성해서 갈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계속 기어다닐 때 그냥 사는 거지 뭐. 빵 치고 올라갈 때 뭔가 좀 위험해 팔자. 밑에서 다시 사는 거. 네, 이런 식으로 따라 들어가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은 거의 상단에 가까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악재가 또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악재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악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보면은 이제 그 ARM이라고 하나요? 그 반도체 설계 기업을 엔비디아가 인수를 한대요. 어제 대형 M&A 이슈가 떴어요. 일단 대형 M&A 이슈라는 것은, M&A가 뭐죠? M&A. 네. 풀어서는 말 못해요. 네. 풀어서는 말 못합니다. 이거 나쁜 이유 써야겠다. 그리고 나쁜 이유. M&A. M&A는 네. 기업의 인수합병. 영어, 산수 이런 건 나한테 물어보지 마요. 모르니까. 네. 하여튼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알 필요 없어요. M&A는 인수합병이다. 네. 너무 좋잖아. 우리나라 말 좋은 말이에요.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아주 훌륭한 말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지. 네, 아무튼 네, 기업의 인수합병이에요. 기업의 인수합병이 왜 좋냐면 경기가 좋아야지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업황도 안 좋고 계속 그냥 실적도 나빠지고 막 당장 내가 먹고 살 것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다가 다른 기업 사가지고 투자할 만한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돈이 문제. 항상 돈이 문제죠. 돈이 없으면 인수합병 자체가 안 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M&A, 이렇게 또 대형 M&A가 뜬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 기업을 인수하겠다. 이 ARM이라는 반도체 설계 기업은요, 연수익이 2조 원이에요. 2조 원짜리 기업인데 이거를 무려 47조 원에 사겠대. 와, 그만큼 이 엔비디아가 여기에 대해서 훅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GPU,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 카드 쪽이에요. 그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면 이제 그래픽 카드의 CPU라고 보시면 되겠죠. 머리. 네. 컴퓨터에 있는 거는 CPU, 그래픽 카드는 GPU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GPU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 보면은 거의 다 엔비디아 굉장히 많죠. 엔비디아 있고 또 뭐 있어? GeForce?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저도 컴퓨터 막 조립하고 그런 거 잘했었는데 요즘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엔비디아. 여러분들 컴퓨터 밑에 보면은 그래픽 설정할 때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 회사가 사실은 글로벌 탑이에요. 이 그래픽 카드 쪽에서.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반도체 설계 쪽까지 같이 들어가겠다 그러면요, 상당히 좀 충격이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얘네들한테 이제 뭔가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야 이것 좀 설계 좀 해주라고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발생된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짜로 안 해주잖아요. 공짜로 안 해주는데 엔비디아가 이걸 사가지고 라이선스 비용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야 너 만들어줄 때 원래는 100만 원 줬었는데 이제 150만원씩 내놔. 방법이 없어. 해줘야 돼. 네. 돈 줘야죠. 돈 달라는 대로 줘야죠. 안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나쁜 악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악재 이슈가 조금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화웨이의 제재예요. 화웨이의 제재. 화웨이한테 제재가 들어가는데 미국이 이제 15일부터,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15일 오늘부터 화웨이 제재가 들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화웨이랑 거래하지 마라. 근데 화웨이한테 삼성전자가 납품하는 그 물량이 1년에 7조 원입니다. 하이닉스는 3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10조 원인데 요게 지금 하늘로 날아가게 생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했냐면 미국 정부에다가 야 우리 화웨이랑 거래 좀 하게 해줘라 이런 식으로 승인 요청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제재를 일단은 가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네, 승인을 안 해줄 것 같죠? 네, 아니면 해주더라도 질질 끌다가 해주겠죠. 그러면 당장 실적이 삼성전자는 7조 원, 하이닉스는 3조 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네, 기업들에겐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 내용이 지금 반도체 업황이에요. 네. 근데 경기가 더 좋아진다거나 뭐 그다음에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게 된다거나 그러면 이 부분을 상쇄하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저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게 된다면 삼성전자도 조정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럼 그 타이밍에서 저점 지지 확인하고 매수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빠지는데 왜 매수해요? 저기서 나빠지는 부분보다 경기가 회복돼서 얻어먹는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악재를 통해서 주가가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는 매수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간단하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계속 올라간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기다리세요.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조정이 들어올 때까지. 네. 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항상 여러분들 타이밍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탁 보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아이고 못 참겠다. 지금쯤 되면 이제 못 참겠다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야. 가슴이 두근반 세근만 하고 잠잘 때마다 삼성전자 생각나고 꿈에도 막 매수하고 있어 막. 네, 그런 분들은 병원 가셔. 중독이야, 중독.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뭐 옷 같은 것도 매수했다 그러지, 뭐 또 뭐 매도했다 그러지. 지금 그 옷을 구입한다라는 말 자체가 잘 안 나오더라고. 매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완전히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은 이게 계속 그것만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요, 조금 한 발 물러나세요. 뭔가 계속 좋아 보이고 뭔가 계속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아. 자꾸 저거를 사고 싶어. 그러면은 주식은 조금 물러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런 나쁜 이슈들이 시장에게 조금 충격을 준다 그러면은 그때 조정이 들어올 테니까 그때 매수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가 다시 이 저점까지 들어올 것인가는 불확실해요. 아무리 나쁜 얘기 나오더라도 저점은 지금 깨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62,000원 신고가 당연히 넘어갈 걸 생각해요. 이번에 넘어가지 못하더라도 내려갔다 또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장기적 관점으로 우리는 조정이 들어올 때 계속 사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은 따라가지 말고요. 조정이 들어올 때 매수하자.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질문이 있었죠? 네. 지금과 같은 상승장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네. 그 다음에 종목들도 많이 오르고 좋은 현상인데 불안해요. 고민하지 마. 고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평관님, 중국 아가들이 네, 옷을 많이 안 사나요? 네, 애기들 관련한 옷, 네, 아가들 관련 옷 업종, 네, 업종 요거 본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 자동차 쪽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일단은 질문이 먼저. 질문하신 것들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자, 지금 같은 상승장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네. 자, 지금 우리가 과거와 같은 사례다라고 본다면 아직 시작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 이제 가야지. 그리고 문 딱 열고 한 발짝 딱 디딘 거야. 이제 바깥고기 막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 상쾌해. 그런 기분? 네. 근데 이제 원래 목적지로 해서 계속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막 기분 좋고 막 신나게 가기도 하고 중간에 막 달리기도 하고 막 그렇겠죠. 그러다가 목적지 도착할 때쯤 되면 지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그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지금 문 딱 열고 아주 컨디션 좋을 때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승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셔야지 되는데, 자,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가죠. 자, 종합주가지수가 어디만큼 오를까요? 얼마나 오를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요거 잘 보세요. 2017년도에 나온 부분이 여기 있어요. 네, 이거 2017년 나온 거. 요게 뭐냐면 시장이 아주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때는 뭐였냐면 반도체 업황,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 그러다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군들이 막 치고 올라가니까 지수가 같이 딸려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달라. 뭐냐면 이거는 악재의 해소고요. 실질적으로는 요거예요. 2018년도부터 나왔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지금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는
여기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보너스. 네, 보너스. 보너스 이때는 거의 대부분 100%씩 받았죠? 네. 월급, 그러니까 원래 수익이 한 2배씩 받으셨잖아요. 네, 보너스 구간이었고요. 이제부터가 진짜죠? 이제부터 진짜인데, 자, 그러면 이런 상승장은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 일단 원형 바닥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2500포인트 정도까지는 우리가 예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수가 뭐 얼마 남지 않았겠죠? 2500포인트까지 예상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 바닥 이론에 대한 것들을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뭐 국자, 네, 국자 강의 기억나세요? 국자 모르시면은 저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요, 바닥을 잡죠. 자, 이렇게 바닥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국자가 아니라 냄비지, 냄비 전략. 네, 냄비예요, 냄비. 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가 보다. 냄비.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무언가를 담는다 생각해봐요. 네, 무언가를 담는다. 네, 여기다가 무언가를 담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흘러내리겠죠? 네. 그럼 안 되는 거야. 아시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냄비가 만들어져야 돼.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담아야 되는 거. 담아야 되는 게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하다는 양수 냄비. 네. 양수 냄비예요. 네. 왜냐면, 하락 이후에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갈 때는 항상 어디까지 가냐면 이쪽까지 갑니다. 첫 번째 있었던 그 손잡이까지 간다 보시면 돼요. 이것은 뭐냐면, 네, 책에서 나오지 않은 거예요. 책에 있지 않아. 네, 저도 책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이거 내가 만든 거거든. 그래서 네, 저만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하자는 입장이죠. 네, 이거는 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책을 보더라도 양수 냄비 이런 걸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나는 진짜 이게 웃겼던 게, 항상 이걸 가지고 냄비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양수와 편수에 대한 구분을 내가 몰랐었어요. 그래서 편수 냄비는 뭔가 특별한 기능이 있고, 양수 냄비는 또 다른 기능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편수 냄비는 손잡이가 하나고 양수 냄비는 손잡이가 2개래더라고. 그래서 별거 아니었구나. 네, 항상 보면 별거 아니더라고. 어려운 말 써놨어. 그러니까 손잡이 2개 냄비 이러면 되는데, 네, 양수 냄비. 여러분도 처음 아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나 보구나. 네,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만 몰랐었어 그때. 그리고 지금은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 냄비예요. 냄비 전략. 그러면 이 첫 번째 손잡이까지 간단 말이에요. 첫 번째 손잡이까지 가는 게 일단 기본적인 뭐냐면 냄비 전략.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잡아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어디요? 요만큼 됐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주면 요 손잡이까지 우리가 그냥 무혈입성이죠. 네, 무혈입성. 그 빈집털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돼? 빈집털이. 이거를 우리 사자성어로 뭐라 하더라? 네, 그 뭐라 그랬지? 네, 하여튼 뭐 요즘에는 기억이 깜빡깜빡 하나 봐. 큰일 났네. 네, 그래서 무혈입성. 그냥 가서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네, 빈집털이요. 네, 이건 그냥 이 상태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수익이 나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바닥 잡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것을 우리가 추세 전환과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턴어라운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손잡이까지 일단 가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갑니다. 근데 손잡이까지 가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아이고 왔죠? 그러면서 뭐래요? 매도를 조금 하려고 그러죠. 왜? 본전이 왔잖아요. 물려가지고 고생 더럽게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본전이 왔으니까 좀 팔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애매하게 좀 버텨요. 네, 버티는데 여기서 이제 갈라집니다. 주가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재수가 좋으면 뭐가 되냐면요,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냄비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이게 뭐냐면 국자예요. 국자. 네, 냄비가 국자가 된 순간이죠. 네, 이렇게 되면은 네, 기가 막히죠. 국자는 언제 써요? 네, 맛볼 때. 네, 맛볼 때 쓰죠. 네. 네, 냄비는 그냥 펄펄 끓이는 거고요. 진짜 맛있는 거는 국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맛을 볼 때 쓰는 국자. 그래서 항상 이 냄비가 나온 이후에요, 이 라인대를 넘어가게 되면 얘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예요? 새로운 영역으로의 추세가 나타나는 그 자리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러죠. 네,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 자리가 정말 큰 시세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게 나올 수 있겠느냐를 보시는 거죠. 종합주가지수 상황에서 그런 게 나오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2003년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좀 많이 간다, 그죠? 여기는 너무 많이 갔고요. 이때는 IMF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너무 많이 갔고요. 이렇게 조금만 크게 볼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은요. 뭐 국자라든지 뭐 이런 거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짠 하고 넘어가는 자리. 네, 이게 언제냐면 2002년, 2003년, 2004년도부터 이제 넘어가기 시작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요. 네. 요건데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지수가 100% 올라갔어요. 100%. 그냥 상승으로만. 그런데 요런데 악재 요 바닥 국면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500에서 2000 갔기 때문에 몇 프로 간 거예요? 400% 갔습니다. 400%. 4배 갔어요. 4배. 자, 그러면 요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실제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이야기, 경기가 호전되기 시작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빵 타올랐을 때가 여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펀드를 들어야 되겠다, 주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던 바로 그 상황, 그게 2007년도란 말이에요. 지금은, 네, 지금은요. 뭐 1400에서 이제 올라갔는데 아직 2배도 못 갔어요. 100% 지수 100%도 안 나왔어요. 저는 레버리지 해가지고 100% 겨우 먹은 거지. 이거 100%도 안 나왔습니다. 아시죠? 네, 2800 가야지 100%예요. 지수 100%도 안 나온 거고요. 지금 저점에서 본다라면 이게 넘어가는 시점에서 100%가 나오려면 5000포인트 가야 되는데 5000포인트 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 일단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1000포인트를 넘어가기 시작할 때 과연 2000이 될까? 이때 기억나세요? 거래소에서 뭐 했어요? 폭죽 터트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2000포인트. 신문에 대서필 해가지고 일면에 나왔죠?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 달성, 막, 떡 돌리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네. 요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연도에 이제 뒤졌지만, 아무튼, 뭐 그런 축제의 어떤 분위기. 주식한 사람, 아무도 물린 사람 없는 거. 너무너무 좋은 장세. 그런 것들. 근데 500포인트였을 때 1000포인트였을 때 과연 그런 생각 했겠느냐? 못했지. 네, 못했어요. 그리고 가면서 이렇게 이런 조정들, 네, 이런 조정들 나타났을 때 더 힘들었겠죠? 더 못했어. 네, 이제 끝났다. 그랬는데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때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역 분쟁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경기가 침체된 국면에서 코로나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완전 박살났어요. 그 다음에 증시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 밑에 부분은 치지 않고요. 그냥 여기 저점으로 한번 쳐볼게요. 2000에서 가는 경우다고 생각해보면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갔을 때 저런 턴 어라운딩이 나타나서 뭐 이제 냄비가 아니라 국자까지 가게 된다면 적어도 2배는 가죠. 2배는 가요. 가는 동안에 물론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제 말들은 많겠지만 2배는 갑니다. 2배는 가면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 네, 지금 뭐 3천 가는 건 사실 금방일 거고요. 뭐 4천, 5천, 네, 거기까지는 너무 조금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한 1, 2년 정도 걸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이 밑에서 시작하고 있는 그냥 문 열고 나간 바로 그 자리란 얘기죠. 처음 시작이에요.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 멀었어요. 조정이 들어오면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상승장에서 나타난 조정들이요. 지금까지는 아프지 않았죠. 무섭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조정들 그냥 투매 뭐 그래가지고 별로 무섭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죽이고 들어가는 조정이 있어요. 네. 이때도 2008년도 전에 2003년도 네. 여기 보시면 여기요. 네. 여기 넘어가서 조금 더 가서 요런 조정. 진짜 죽을 것 같은 조정 있죠. 이제 끝났다 이런 조정. 네. 이런 거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아주 그냥 죽여버려요. 빡빡빡빡 죽여버립니다. 이때 얼마나 좋았는지 2003년도 같은 때는 요 시점에서 이제 뭐 줄기세포도 있고 해서 테마주들도 막 올라가고 난리가 아니었죠. 그래가지고 경기도 좋아진다. 그래서 조선주들을 해운주도 움직이기 시작할 때고 막 그냥 그 경상수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막 좋아지기 시작하는 상태에서 야 이제 좋아 하다가 푹 떨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언제 매도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 나올 때까지는 종합주가 지수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 꺾어지고 나서 어디서 사야 되겠어요? 잘 보세요. 툭툭툭툭 들어갈 때 우리가 어제 배운 게 있잖아요. 어제 배운 거. 일단은 요런 타이밍 나오면 이제 다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올 때. 다 됐네? 네. 뭐가 됐어요? 네. 뭐가 있을까요?
상승 이후에 들어와서 이거 뭐죠? 눌림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때부터 또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도의 시그널은 뭐냐면 안 하던 짓거리지 뭐. 안 하던 짓거리 항상. 네, 안 하던 짓거리. 어쭈 이 새끼 봐라, 안 하던 짓을 하고 있네, 이런 거. 네, 안 하던 짓을 하면 의심하라고 그랬죠. 네, 뭔 말인지 아시죠? 안 하던 짓을 하면 의심하라.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짓만 합니다. 네, 항상 하는 짓만 늘 똑같은 짓만 하고 있어. 안 걸려. 아무튼 이런 거. 자, 그동안 한 번도 깨지 않았던 이 61선을 깼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단기적 조정이라도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종합주가지수는요,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그럼 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요거 깰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멀은 것 같아. 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일단은 21선도 안 깼으니까 21선 깨고 61선 지지받고 막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아직 멀었지.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점은요, 뭐 계속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뭐 당장 내일부터 조정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번 주에 미국의 변수가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주 초반에는 기술주 반등을 통해서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금요일 가게 되면 미국의 만기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경제지표가 일단 다 나쁘게 나올 거예요. 경제지표가 예상치가 지금 다 나쁘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걸 주목을 하고 있어요. 경제지표가 나쁘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좋게 나오면 좋은 건데 나쁘게 나와버리게 된다면 여기서는 또 경기가 위축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어떤 그 제재가 또 가해지고 있고 막 그렇게 되면은 지수가 그냥 막 지 잘났다고 갈 수가 없어요. 불안하잖아요. 투자자들이 불안하다고.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일단은 챙기는 거죠. 수익 나왔으면 챙기는 거. 이런 모습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면서도 이런 조정도 나온다고요. 이런 조정도. 근데 이게 은근히 무섭다? 네. 갔다가 한 3%씩 뚝 떨어져 버리면요. 이렇게 가다가 한 3% 이렇게 뚝 떨어지면 이거 은근히 무서워요. 네. 무서운 거야, 이런 거. 조정. 그 한 2% 3%가 뚝 떨어져 버리면은 굉장히 무섭겠죠. 그럼 끝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쩌면 이런 투매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저런 투매 양상을 통해서 또 한 번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가 또 기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추세를 보고 갈 때는요. 지난번에 조정이 나올 것이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조정이 나올 만한 거리가 없잖아요. 네. 조정이 나올 만한 거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건수, 변수 이런 것들이 뭐라도 있어야지만 조정이 나온다 싶은 건데 지금은 그냥 보면 너무 좋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지 뭐. 네. 그냥 좋은데 뭐 어떡할 거야. 네. 좋은 걸 어떻게 해. 그죠? 언제까지 좋을까요? 모르지 그거는. 뭔가 사건이 있거나 뭔가 변수가 생기면 그때는 미워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럴 때까지는 계속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네, 상황들을 계속해서 즐기시면 돼요.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반도체 쪽에 악재가 조금 있다라든지 시장이 계속 가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다라든지 이렇게 생각될 때는 간단합니다. 네,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구나. 걱정스럽니? 그럼 더 가겠네. 네, 그렇게. 여러분들 모두가 너무너무 긍정적이 돼가지고요. 너무 좋아, 너무 신나 이럴 때는요. 주식을 조금씩 팔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그냥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드렸고 문자에도 이렇게 써드렸죠. 좋은 주식 보유하고 가시느라고 너무 힘드시겠네요. 고생 많으시겠네요. 왜? 팔아먹고 싶은 욕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팔아먹고 싶은 욕구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더 사고 싶은 욕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에서 너무 이렇게 흥분해서 따라 들어가거나 내가 막 업이 돼 버리면 이 부분이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좀 천천히 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조정이 언제까지 이 상황이 언제까지 좋아질까요? 언제까지 이 좋은 상황이 연결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아닌 질문이야. 네, 이건 아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잘 보시고요. 상황이 이상하게 될 때는요,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지금 뭔가 좀 이상해요. 네. 저 자식 뒤를 캐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은 즐기세요. 네. 상승은 즐기시고 올라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갔는데 왜 걱정을 해? 수익이 많이 났어요. 너무 걱정스러워요. 네. 그러면 수익 실현하셔가지고 저를 소고기를 사주시면 됩니다. 네. 성투산 나와!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상승장 어디까지 지속될까요? 네, 조정을
만드는 변수가 생길 때까지. 뭐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가고 있는 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애기들이 옷을 많이 안 사나요? 아니요, 무지하게 많이 삽니다. 무지하게 많이 사요. 네. 중국에 제가 올해는 못 갔지만 작년엔 갔다 왔단 말이죠. 작년에 이제 그 상해를 가서 제가 가장 그때가 이제 5월달이 뭐냐면 걔네들이 노동절이거든요. 노동절. 라오동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절에 딱 갔는데 나 진짜 사람 그렇게 많은 거 진짜 태어나서 머리 털라고 처음 봤어요. 제가 중국에서도 정말 그 뭐 국제통 같은 데를 많이 돌아다니고 중국 사람 많은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와, 나 진짜 그렇게 사람 많은 거는 정말 정말 처음 봤어요. 그 중국에 가면 그 상해에 가면은 그 저기 있잖아요. 신천지, 그 다음에 와이탄 이런 쪽에 보면은 거기가 이제 야경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야경이 막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데 이게 그냥 딱 그 아시죠? 그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타면은 딱 이렇게 있잖아요. 나 이러고 다녔어요. 이렇게 펭귄처럼 오 이렇게 중국말로 이제 길 좀 비켜주세요가 찌꼬이샤입니다. 찌꼬이샤 그러면서 그래서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근데도 막 이렇게 밀려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막 아니 길거리에서 이럴 수 있냐 이거야. 근데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가족 단위로 많이 오잖아요. 가족 단위로 오는데 할머니하고 그 다음에 할머니인 것 같아. 내 나이 또래도 아니야. 할머니 나도보다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 근데 할머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한 20대쯤 되는 애들이 있어. 근데 꼭 애기가 있어요. 근데 이 젊은 애들이 부부는 아닌 것 같아. 뭐 남매 같아. 조금 나이가 좀 그래요. 결혼해서 애기를 낳기엔 좀 애매한 나이야. 그래갖고 이거 뭐야? 그러고 있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엄마 아빠인 거야. 그래가지고 본데 둘러본데 전부 다 그래요. 이게 산하 제한 정책 풀리면서 나이 차이가 심하게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한 경우는 정말 그렇게 20대 이상인 애들이 꼬맹이 진짜 엄마 같은 그런 나이대의 동생을 보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조금 정상적이다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생쯤 되는 나이에서 아기가 갓나는 기가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럼 얘네들이 형아 옷 누나 옷을 물려 입을 수가 없어. 다 새로 사야 되거든요. 다 새로 사야 됩니다. 뭐 아기용품 다 새로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 늦둥이 있어요? 나는 늦둥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우리 강아지 우리 단풍이가 이제 늦둥이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단풍이 자고 있네요. 네, 저놈이 이제 그런 느낌인데 저놈한테는 이제 막 그 사진 보여드렸죠. 무스탕도 입혀주고 막 네 무스탕. 아, 나 진짜 저 그때 저는 추리닝에 이렇게 단풍이를 이렇게 데리고 산책 나가는데 그때 동네 아줌마가 아이고 그냥 주인보다 더 비싼 옷을 입었다면서 뭐 쟤는 무스탕도 있고 뭐 그 패딩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옷값 더럽게 비싸. 내 옷보다 더 비싸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 입히는데 뭐 그 늦둥이한테 그렇게 하는가 봐. 근데 중국 애한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좋은 거 주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찾냐면 한국 제품을 삽니다. 네. 그래서 뭘 찾느냐면 아가방, 보령 메디앙스 뭐 이런 것도 있죠. 특히 아가방 거가 되게 유행을 해요. 제가 중국 그 여자친구는 아니에요. 그냥 아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걔가 결혼해가지고 그 아기를 낳았어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 그때 아가방 옷을 이렇게 신생아들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뭐예요 이거? 그 애기 뭐 베네떼고리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선물 세트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네, 너무 좋아해요. 아가방이라고 한국 거라고. 네, 너무 좋아요. 그런 정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질이 좀 달라. 그리고 네, 중국 옷하고요 좀 질이 달라요. 근데 그냥 사실 그 중국 내에서는 물론 이제 돈이 많거나 적거나 이 여러분들 다 똑같으실 거예요. 이게 늦둥이가 생기게 되면 그냥 좋은 거 비싼 거 막 해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우리 물고기님도 네 유모차 제일 비싼 거로 해줬다고 했는데 늦둥이님이란다. 물고기님. 늦둥이님이 아니지. 네, 늦둥이님이 물고기를 낳은 게 아니고 물고기님이 늦둥이를 낳으신 거죠. 네, 오늘 뭐가 말이 꼬여. 네, 그래서 유모차 제일 비싼 거. 뭐 지금 우리나라 엄마들도 그렇죠. 네,
우리 나라 엄마들도 아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막 그렇게 하죠. 우리 애는 근데 그렇게 안 했었던 것 같아. 네, 그렇게 안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기용품 보면은 네, 아기 옷이에요. 네, 아기 옷. 뭐 유모차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경쟁할 만한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국 애들도 보면은 다 이제 유럽 쪽에 있는 거 많이 쓰시더라고. 그 뭐라고요? 스토케? 이렇게 막 높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하시거나 잉글리시나 우리 애는 잉글리시나를 썼던 것 같아.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네. 이거 가물가물해서 잘 기억이 안 난다. 요즘에는 뭐가 유행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애기용품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우리 아가방 같은 경우도 사실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고 있죠. 원래 좋아져야 되는 단계가 여기였었거든요. 여기.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번 죽었다가 다시 안 좋아지고 있어. 이런 포인트들은요. 주가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여기 3,700원, 4,000원 넘어가면은 다시 건드려도 괜찮아요. 왜냐면 추세가 하향 추세에서 전환이 됐죠. 나 요거 사서 수익 많이 보다가 지금 손실 보고 있을 걸 아마. 네. 나 물려 있을 거예요. 중국 놈들 씨 빨리빨리 사지. 아 내가 아니구나. 우리 아들이 물렸구나. 아 그럼 됐어. 아들이 물린 거는 관계없어요. 네, 어디 갔니? 아가방 어딘가 산 게 있는데 어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간에 네. 내가 물렸나? 아무튼 그렇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세가 바뀌려다가 이제 갑자기 떨어진 거거든요. 이때 수익 많이 났었죠.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야 이제 가는구나. 왜냐면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어떤 기대치들이 높아졌던 상황이었어요. 수익률 굉장히 좋았었어요. 왜냐면 우리 여기서 샀거든. 항상 아시죠? 사야 되는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원래 잘 갔어야 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어야 돼. 근데 쭉 떨어졌다가 다시 안 올라온 것 뿐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기셔야지. 기다렸다가 여기 올라올 때 좀 더 사거나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추세가 나빠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뭐 중국과의 관계가 좀 더 좋아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가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보령. 네, 보령 메디앙스. 보령이 뭐가 바뀌었나요? 보령 제약 아닌데요. 이거 뭐 어디로 갔나? 어디로 바뀌었나? 그냥 메디앙스가 됐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 네, 아무튼 간에 뭔지 모르겠네요. 이름이 바뀐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하여튼 아가방만 보시면 돼요. 아가방에 대한 부분들은 요거는 일단 중국과의 관계 개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포인트가 좋아지게 되면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관점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락앤락 같은 경우는요. 락앤락도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사실은 예전에 요때 2017년도 16년도 요때 제가 그 중국 주식 추천을 할 때 요 종목을 같이 연결해서 추천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익을 정말 많이 봤는데 왜 그랬냐면 저 당시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는요 어떤 풍경을 봤냐면 명절 같은 때 이제 집에 가잖아요. 고향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락앤락 선물 세트가 있어요. 락앤락 선물 세트. 그거를 하나씩 다 들고 갔어. 중국 애들이. 그러면은 이걸 락앤락 선물 세트를 가지고 이제 중국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들이 동네방네 자랑을 해. 와, 우리 자식이 도시 나가서 성공해가지고 돈 벌어서 락앤락을 사왔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명품으로 통했어요. 정말 갖고 싶은 제품. 락앤락. 중국 주부들이.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주가 내려간 거 보니까 아닌가 봐. 지금 더 좋은 게 나왔을까? 근데 밀폐 용기계의 어떤 그런 넘버원? 네, 탑 클래스? 네, 뭐 하여튼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락앤락 선물 세트가 진짜 명절날 가는 선물 중에서 엄청난 그런 거 있었죠. 옛날에 그 애니콜 처음 나올 때 중국 여대생들이 이렇게 가방에다가 그 폴더폰이니까 그 여자들은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어깨에다 매는 이만한 가방 그 장바구니 같은 거 있잖아요. 장바구니가 아니라 그 뭐라 그래요? 이만한 큰데 이게 선도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어깨 사선으로 메고 다니는 거. 거기다 뭐 여기 좀 많이 넣잖아. 그 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이렇게 탁 꽂아요. 폴더 애니콜이 보이게 이렇게 탁. 네.
그래갖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러면 애니콜이 그 당시에도 명품이었거든. 그리고 막 짝퉁도 많이 나왔잖아요. 에미콜 막 이런 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중국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트렌드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작년에 갔을 때 제가 딱 두 가지 본 것은 뭐냐면 그 중국 아가들, 네, 중국 아가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났다는 거,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기 오토바이. 이거 뭐 전기차, 오토바이 이런 거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자전거, 그 다음에 스쿠터 이렇게 그냥 기름 넣고 가는 게 대세였는데 지금은 다 전기로 바뀌었어요. 자전거 거의 없고요. 다 그냥 전기 오토바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서 아, 요거 괜찮겠다라고 싶었던 게 그때 제가 와가지고 작년 여름에 많이들 이야기 해드렸을 거예요. 작년 여름에, 예, 작년 5월 때 갔다 왔으니까 그 당시 그때가 이제 아가방이 그래서 우리가 매수가 들어간 시기가 그 즈음이었겠죠. 네, 그 즈음이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쪽이니까 뭐 그건 뭐 지금 굳이 안 보셔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두산 인프라코어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지금이야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좋아졌는데 2019년도 이때 들어가서 제가 두산 인프라코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그 당시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왜 안 된다고 그랬냐면 상해에 갔는데 거기도 이제 신도시를 막 개발해요. 상해 중심 도시 옆으로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은 그 이렇게 옆에 이렇게 네모나게 반짝해 가지고 신도시 막 조성하는데 전부 다 뭐가 있어 있냐면 3일중공업이 써 있어요. 3일중공업. 싼이. 네, 싼이. 3일중공업. 이 3일중공업이 뭐냐면 중국 내에서 가장 최고의 그런 그 중장비 기업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굴삭기 걔네가 다 먹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1대1로 할 때 시진핑 됐을 때는 괜찮았었거든요. 그 다음에 죽여버렸지. 그러니까 지네 기업들한테 조금 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두산 인프라코어가 많이 힘들겠다. 그 생각하면서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제 좀 어렵다는 말씀을 작년 여름에 들었는데 그 이후에 많이 떨어졌죠. 지금은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밥캣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두산 밥캣.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늘어났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는 조금 길게 보시면 네, 긍정적이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약간 커브죠. 이렇게 커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큰 의미 없으니까 이런 것들 좀 길게 보시면 이제는 또 다른 쪽에서 활로를 찾아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뭔가 좀 해야 될 테고. 이 굴삭기가 기간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바꿔야 되는 기간. 그러니까 뭐 그 완전히 그 수명 연한이 한 10년인가? 뭐 그렇게 된 10년인가 7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시기마다 한 번씩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기 때 두산 인프라코어가 분명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못 받은 거야. 그래서 봤더니 3일이 다 갖고 간 거죠. 그래서 3일중공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 당시에는 제가 3일중공업을 중국 주식 하신 분들은 추천을 드렸었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년부터 해서 미친 듯이 쳐 올라가죠. 이게 그 두산 인프라코어를 잡아먹고 가는 겁니다. 싸가지 없는 주식이죠. 네. 싸가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도 계속 올라가요. 추세가 너무 좋아요. 그죠? 얘는 1대1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거의 잡고 간다 보시면 돼요. 잡고 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 주식도 이런 거 잡으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뭐 나중에 중국을 해야 될 때는 중국 주식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국 주식은 이제 직접 들어가서 보거나 아니면 현지에 가서 보면은 아주 그냥 와닿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사면 아주 좋습니다. 마오타이 같은 경우도 귀주 못해죠. 귀주 못해. 요것도 여기 2015년도 요때죠. 요때 아주 강력한 추천이 필요한 종목이었어요. 왠지 아시냐면 왜냐면 그 여기 지금 죽으러 갈 때가 요 시기잖아요. 여기 죽었을 때가 이때가 아마 시진핑이 저거 할 때였을 것 같은데 시진핑이 나올 때가 언제였어요? 비슷한 시기. 저 때였나? 2015년이었나? 네. 12년도 죽었나요? 시진핑이 집권은 언제부터 했어요? 그걸 보시면 답이 나와요. 이 중국 이야기가 좀 재미가 있는 게 하다 보면은 네, 끝이 없어. 그래서 언제부터? 2013년도부터 맞죠? 네, 2013년도부터. 그래서 이 시진핑 딱 되자마자부터 주가가 쭉 빠지는데 왜 그랬어요? 이게 부패 척결. 그때 귀지 못해줘. 마오타이주입니다. 마오타이주. 술이 이제 중국말로 지우거든요. 지오. 지오 그러나?
그래서 네, 바이지오. 네, 그 중국 술 중에 그 맑은 술이 이제 바이지오입니다. 그래서 연태 고량주, 그 백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들이 규주모태, 그 다음에 연태 고량주, 그 다음에 저기 남방 지역에 가면은 우량예라고 있습니다. 우량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인데 남방에 못 가가지고 못 사 먹고 있어요. 근데 더럽게 비싸. 그래서 못 먹어. 하여튼 우량예라는 게 있습니다. 5가지 좋은 액체를 넣어가지고 한다. 나 그게 제일 맛있긴 하던데. 오량액이라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 없나? 상장되어 있습니다. 심천에 있나? 하여튼 삼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당시가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냐면 부패한 관리들을 척결하겠다. 뇌물금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규진모태주가 몇백만 원 호가거든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걸 선물로 주는 거야. 그러면 청탁을 받는 거죠. 그걸 이제 근절한다 그러니까 이제 규진모태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왜 올라갔느냐? 내가 이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요. 백주 기업들이 다 뒤졌거든. 근데 주가가 슬금슬금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이제 좀 살펴봤지. 그랬더니 어떤 걸 했냐면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시중에서 좀 보시는 거 있을 거예요. 그 마오타이주인데 귀지 못해 그 마오타이주인데 그 마오타이주가 싼 게 있어. 원래는 싸지 않았거든요. 비싸서 못 먹는 술이었는데 싼 게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걸 한 거예요. 저거 그 서민용 마오타이주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비싸서 못 먹는 술 싸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줄게. 이름은 딱 붙여갖고 나와요. 조금 다르게 뭐뭐뭐 마오타이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서 서민들이 엄청나게 사 먹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실적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자. 그래서 요때 사서 요것도 좀 지금 진짜 많이 벌었어요. 진짜 많이 수익을 냈었던 주식 중 하나죠. 그래서 이 정치인들의 그런 행보 그런 부분들 또는 그 업황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얘네들 아직도 올라가잖아요. 미친 주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시진핑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는 부패 관리 척결 이제 안 하잖아. 왜냐면 그때 척결한 부패 관리들이 누구였어요? 다 후진타오 측근들이었거든요. 다 잘라버렸지. 빡빡빡 다 자르고 자기 것 갖다 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시진핑이 뭐 했어요? 장기 집권하겠다 꽝 했지. 네. 이거요? 제가 산 게 아니라 제가 산 게 아닌데요. 저는 안 샀어요. 저는 안 샀고요. 네. 어딘가에 누군가의 계좌에 들어 있겠죠. 네. 저의 계좌는 없어요. 제 계좌에는 네, 없어요. 이때는 제가 주식을 못 했어요. 네. 맞아요. 아시면서 네. 그렇게 됐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을 볼 때는 그렇게 뭔가 연결고리들이 다 있다고만 보시면 돼요. 연결고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중국 아가들 옷 많이 안 사나요? 네, 많이 삽니다. 많이 사는데 변수는 뭐냐면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더 좋아져야 돼요. 지금 뭐 뭔가 이제 무역적인 부분이 많이 해결되고 뭐 좋아졌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제 사람들 많이 안 오죠. 코로나도 일단 없어져야 돼요. 코로나도 일단 없어져야지만이 중국인들이 와서 좀 사가고 실적이 좋아지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없죠. 그래서 이것은 경기가 좀 더 회복되고 관계가 개선되고 코로나 없을 때 네, 그때쯤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때를 잘 기다렸다가 요 아가방에 있는 종목군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거예요. 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짝퉁 많아요? 그런 거 냄새 맡아보면 다 나오잖아? 냄새로는 잘 모르나? 하긴 뭐 중국은 뭐 별의별 거 다 만드니까 뭐 계란 만드는 거 보고 난 깜짝 놀랐네. 이제 계란을 만들더라고. 진짜 걔네들은 이 장인인가봐. 그걸 어떻게 만드냐? 이걸 자 계란 야 진짜 대단하더라. 아무튼 뭐 중국 옛날에는 진짜 그랬어요. 중국 한번 놀러 가면은 짝퉁의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어. 그 너무나 좋은 명품들이 너무나 싼 거야. 그래서 저는 중국에 가면은 항상 그거예요. 가죽 제품만 삽니다. 여러분들도 중국에 가면은요, 다른 거 사지 마시고 가죽 제품만 사세요. 가죽은 진짜예요.
가죽은 너무 좋아. 가죽 제품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가서 그 구찌 지갑을 팔길래 그걸 하나 샀어요. 그때 돈으로 처음에는 뭐 100 얼마를 달래길래 내가 52안까지 깎았지. 네. 저는 중국인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많이 깎거든요. 그냥 이게 딜의 달인입니다. 나는 안 사버려. 근데 그 가장 최저가에 산 게 이제 52안이었어요. 그게 52안이면 그때는 10,000원이 안 됐거든요. 네. 10,000원이 안 됐어요. 10,000원이 안 됐으니까 그거를 5년 썼는데 가죽이 점점점 빛이 나더라. 네. 근데 나중에 떨어져서 버리긴 했는데요. 너무 아까워. 네. 하여튼 중국에서는 가죽 제품을 사시면 됩니다. 가죽 제품. 그건 진짜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말 정품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줘요. 그러니까 가죽 제품은 사셔도 됩니다. 그건 믿고 사셔도 돼요. 중국에서 가죽 제품 사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싸게 사실 수 있어요. 질도 좋아. 완전 뭐라 해야 돼? S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저 같은 정도 수준의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다른 거 뭐 시계 이런 거 사지 마. 시계 뭐 그다음에 뭐 신발도 안 돼. 신발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사지 마요. 그냥 가죽으로 된 거, 뭐 가방이라든지. 근데 가방도 지퍼가 있거나 아니면 뭐 징이 박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사시면 안 돼요.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뭔가 액세서리 없는 거죠. 지갑 같은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갑이 딱 좋은 것 같고요. 이게 뭐 여자분들 핸드백 이런 거 사는데 지퍼가 날아가 버리거나 막 그래요. AS 안 된다. 아시죠? 가죽은 좋은데 너무 아깝더라. 그런 거 털어져 나가면. 하여튼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신고가주나 인기주를 사는 게 수익이 많이 날까요? 아니면 성주사님 방송 중에 매수한 비인기주가 수익이 많이 날까요? 그거는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계속 올라가는 신고가 종목은요, 장이 좋을 때 계속 달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올라갈 때 나오는 사이클이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었던 게 이제 자동차 쪽인데, 지금 보면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계속 올라가긴 하지만 지금 음봉이 좀 떨어진 상태죠. 그 다음에 수소차 쪽에서 이제 GMB 코리아 같은 경우도 치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좀 밀리는 모습이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한번 사이클이 한번 지나가면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 라인대에서 내가 매수를 들어갔을 때 과연 얼마를 먹을 것인가,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갈 때 또 흐름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단기 급등주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판단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매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매수하지 않는 게 좋고요. 밑에서 사가지고 수익 났다면 좋은 거고요. 따라가면서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카카오 같은 경우 우리 매수했을 때처럼 TV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이런 자리잖아요. TV에선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수한 자리는 여기 2019년도죠. 네, 12만원. 12만원에 매수해서 지금까지도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이제 비인기주였죠, 사실은. 이렇게 보면, 사실 제가 지금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다 이런 자리에 있어요. 뭐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요것도 보시면 이게 기간이 넘어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내가 오늘 신고가다 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좀 좋아 보입니다. 매수를 했는데, 반년 기다려야지만이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서 이만큼 치고 올라간 거, 빨리 나와서 참 좋긴 좋은데, 요 여기서 6개월 기다려가지고 빵 차고 나갔을 때 여기선 100%지만 이거는 몇 프로냐 이거야. 300%, 400% 나온다는 얘기죠. 무엇이 더 큰 수익일까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좀 달려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짧게 투자할 것이냐, 길게 투자할 것이냐. 저는 문자반이기 때문에 짧게 투자할 생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짧게 투자하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말씀 안 드리고요. 이렇게 나와 있다가 갑자기 튀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리긴 하죠.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나는 이런 추세를 먹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들어가도 매도 안 하고요. 더 사죠. 더 사고 이런 흐름이 뭔가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개기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까불다가 이런 거 있죠.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가고 올라가다 내려가니까 자, 이번에도 올라갔을 때 팔자. 내려가면 사야지. 그러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있죠. 이번에 네. 개떡 같은 놈 하나 있었죠. 네. 그냥 가버린 놈. 그래서 그런 놈들 때문에 약간 엿을 먹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걔만 냅둬버리면은 지가 어차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대형주로 뭐 70% 80% 먹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직 시세가 다 나온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자꾸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이번에 자신감 붙어가지고 한번 했었는데, 네, 이번에 화신을, 네, 내가 팔아먹고 놓쳐가지고 오늘 팔았으면 딱 좋았는데 젠장. 네, 아무튼 네, 그랬죠. 여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저 포인트에서는 일단은 조정이 좀 들어갈 것 같다. 일단 단기적 시세지만 뭔가 좀 조정이 들어갔다 싶어서 일단 매도를 좀 쳐놓은 상태거든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죠? 다시 살 거야. 네, 다시 살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아직 시세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막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사보자 이거죠. 내가 70% 80%의 수익을 내서 팔았지만 밑에서 사게 되면 이게 요까지만 떨어져도 몇 프로 이득입니까? 한 20% 더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시세를 출발하는 것들은요, 올라갔다가 수익률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더 어차피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 인기주냐 비인기주냐의 차이는요, 이제 시세가 많이 나오니까 현대차도 인기주가 됐잖아요. 네, 그런 차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샀느냐 여기서 사느냐의 차이일 뿐이고, 수익률의 차이일 뿐이고, 네, 조금 더 많이 먹고자 한다라면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 많이 보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세요. 오늘도 뭐라고 했냐면 시간과 친구가 되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우리 아들 계좌가 처음부터 잘 나간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잘 이렇게 좋게 나온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계좌도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되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네, 그냥 이런 들어온 자리에서 매수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뭐 2, 3개월은 그냥 옆으로 눕는 거 그냥 기본입니다. 그냥 찔끔찔끔 5%, 10%, 네,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가다 또 막 그러거든요. 에이, 수익률 깎아먹었어. 에이, 수익 실현도 안 해주고 막. 네. 그거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단기간에 막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경우도, 이것도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빨리 올라갔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디서부터 매수했냐면 여기서부터 매수했거든요. 다 같이 산 거잖아요. 네. 여기서도 매수한 거예요. 그럼 이게 몇 개월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기다려서 겨우 70%밖에 안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큰 시세가 나와서 크게 뛰려면은요, 일단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시간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돼요. 다만 요즘 같은 경우 뭐가 좀 그걸 해야 되냐면요, 화신 같은 경우처럼 이게 오늘, 네, 제가 여기서 매수하려고 기다리다가 이거 좀 내가 까불다가 날려먹은 거잖아요.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매도했죠. 아싸, 좋았어.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매도했죠. 아, 좋았어.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쳤어요. 그 다음에 들어올 것 같으니까 여기서 삽시다 그랬는데 여기까지 안 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아씨 어떡하지 그랬는데 이게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 왔죠. 상하 근처까지. 그래서 여기서 딱 팔아먹고 싶었는데 주식이 없으니까 못 팔잖아요. 아, 열받았어. 그런데 이 주식 잘 보시면 이것도 어차피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도 돼요.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뭔가 좀 트레이딩 요소를 좀 넣으면 조금 더 재미가 있는 거고, 대신에 지금처럼 못 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맛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안 팔아도 괜찮아요. 갖고 있으면 안 파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거 지금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뭐 화신이라든지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뭐 위아, 만도 뭐 다 그냥 만도 같은 경우 이제 좀 들어와야 되겠다. 어제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시면 안 되겠죠. 이런 것도 사면 안 되고, 지금 화신도 사시면 안 돼요.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현대공업, 네, 이런 것들, 네, 보시면 다 오늘은 이제 얻어맞는 자리예요. 그래서 조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포지션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도 올라갈 때 보면은 요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버텼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이런 각오하고 사시는 거예요. 네, 수익을 좀 만드시려면,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간 주식은 사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좋지만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지 오래됐죠. 네, 지금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오래됐잖아요. 왜? 데드크로스 나왔잖아요. 근데 팔 자리도 아니야. 왜? 60일선 깨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어제 추세에 대한 부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상승 들어왔다 나갈 때, 네, 요 부분이 못 넘어가냐 넘어가냐에 따라서 이 카카오를 매도하느냐 매도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포지션 나올 때까지는 일단 개기시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됐다가 옆으로 눕다가 다시 올라가면 여기서 그냥 더 갈 수 있어요. 이격이 벌어졌어도 더 갈 수 있는 게 그런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처럼 이런 종목도 지금 보시면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타이밍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전 종목도 이거 조금 그러네요. 네. 근데 데드가 나오지 않았다라면 요거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개겨 보세요. 대신에 밑으로 기어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자리들은 매수가 아니라 가지고 있다가 밑으로 까이게 되면 일단 매도해서 톡 깨웠다가 밑에 다시 사거나 뭐 그런 전략 세우셔야 되는 거지.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데드가 나와서 이상한 거다 보면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 근데 이런 지지선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지면 또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뭔가 확실한 조짐이 나올 때까지는 매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 LG화학도 마찬가지죠. 매수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한 자리가 계속 그냥 그 자리예요. 네. 이거는 지금 보면은 갈지 안 갈지 몰라. 갈지 안 갈지 잘 모르는데 아직 빌빌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게 뭐 내려갔다 안 내려간다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건 더 기다려 봐야 돼요. 그래서 때 이제 추세가 꺾인다거나 뭔가 이상하게 나오면 이것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 있는 추세가 이어갈 것이냐 이어가지 못할 것이냐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은 근데 가진 자의 영역이죠. 뭐 수익이 나와 있을 때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인 거고, 우리가 매수 자리를 찾는 것은 항상 이런 자리만 찾으시면 돼요. 모여 있는 자리, 모여 있는데 헝그리. 그러니까 아시죠? 이렇게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홀쭉해지잖아. 홀쭉 이렇게 홀쭉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응? 오늘 제가 화신 문자를 보내드리려다가 네 파신 분들이 욕할까봐 내가 소심한 마음에 문자를 못 보내드렸어. 네, 다음에는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매도한 종목도 같이 이제 옆에다 챙겨놓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소심해서 못 보내드렸어요. 미안해요. 자, 헝그리 복서. 옛날에 임춘혜 선수 알죠? 임춘혜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딴 이유가 뭐예요? 라면만 먹고 뛰었다 이거죠. 라면만 먹고 뛰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어유 배고프니까. 옛날에 누구야? 그 옛날에는 그 장정구라든지 홍수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복싱 나갔을 때 뭐예요? 배가 고프니까 싸우는 거지 막. 네, 빡 그거. 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게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파이팅 한단 말이에요. 네, 파이팅. 헝그리 정신. 네, 차트가 모이는 거야. 배가 콜쭉해진 겁니다. 그냥.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데는 뭐예요? 배가 부른 거야, 이 새끼들. 배가 불러가지고, 막. 임춘 선수가 그때 막 쌀이라는 거 받아서 라면 안 먹고 쌀만 먹고는 달리기 잘 못해가지고 메달 못 따더라고. 뭐, 그때 그랬죠. 그때 그랬어. 그래서 그런 거, 네. 임춘혜 선수 알아요? 아셔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른 것들은 일단은 주의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요즘에 배가 불러가지고 조금 이렇게 나태한가?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너무 많이 하시면은 하면 안 돼요. 월요일인 줄 알았어요. 뒤에 기다리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뺏으면 안 되죠.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시장은 강세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매도에 대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꼭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팔지 마. 함부로 팔지 마시고 매도에 대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밑바닥에서 기어다닐 때 그냥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더라도 먹을 거는 다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믿고 가세요. 망할 기업 아니면 다 해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비중만 잘 지키시면 아무리 지가 흔들려도 끄떡없고요. 더 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중 잘 지키시고. 아시겠죠? 네. 좋은 꿈은 내 꿈인데. 네. 제 꿈 꾸세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들 내일도 수익 많이 내시고요. 내일은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침 시황 꼭 들어보시고요. 아침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운들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는 내일은 방송이 없어요. 내일은 방송이 없고 유료 방송만 있습니다. 유료회원님들 내일 저녁에 만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장중에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것도 녹화되어 있으니까 늦게 오신 분들 녹화 방송 잘 들어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